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건강 정보를 들고 온 소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밝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 근골격계 질환. 오늘은요, 이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이곳에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을 밝혀볼 건데요. 자, 명탐정처럼 밝혀줄 우리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이게 지금 문의가 정말 폭주합니다. 이 근골격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약간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하지의 무릎 아래부터 종아리 뒤쪽, 네.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근육들에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아리부터 이 발바닥 끝까지 이 부위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시는 걸까요? 일단 많이 오시는 질환군이 이 종아리 뒤쪽에 후근육군, 후 근육군. 그렇죠. 그리고 네. 전 근육군. 여기는 네. 그렇죠. 뒤에 있으면 후 근육, 그쵸. 앞에 있으면 전 전 근육. 근육.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뒤쪽에 발 뒤꿈치 뼈에 붙는 아킬레스건, 네. 그리고 종골 발 뒤꿈치 뼈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족저근막, 발바닥 근막에도 많은 질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족저근막염까지 갖고 있어서 네. 약간 조금 더 오늘 주제에 대해 솔깃하긴 한데요. 약간 이런 실제로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어떤 질환으로 이 통증이 나타나는 걸까요? 크게 5가지 질환군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흔하게 오시는 분들은 단순 근육통입니다. 예. 보통 신체 활동이 많으신, 많이 걸으시거나 네. 과도하게 운동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 방사통, 하지 방사통으로 네. 내려오시는 통증,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예전에 진단하지 못했던 미세한 하지정맥류에 의해서도 종아리 통증이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면서 그런데 그것도 혹시 똑같은 걸까요? 자다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네. 그렇게 야간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쥐가 난다, 저리다, 그런 미세한 하지정맥류라든지 네. 하지 불안증후군이라고 해서 흔하진 않지만 어떤 신경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그렇게 좀 정말 이렇게 심하게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쥐가 올 때는 네. 정말로 야옹을 외치면 이게 치료가 될까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저도 네, 한번 쥐 났을 때 야옹을 네. 한번 불러보고 제가 네네. 이게 치료가 되면 한번 선생님께 아.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또 오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과도한 신체 활동에 의해서 올 수가 있죠. 신체 활동 뭐 앉거나 장기간 앉아 있던지 아니면 계속 그렇죠. 움직이고 오래 서 있으신. 있거나 많이 걸으시거나 네. 최근에 급격하게 운동을 시작하셨거나 네. 체중이 실리는 모든 것은 다 종아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오래 앉아 계시거나 네. 오래 서 계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드시는 일이나 웨이트 네. 운동 하시면은 아무래도 종아리 통증이 더 쉽게 올 수가 있죠. 이게 X 친 거는 이제 좀 올바르지 못한 자세고 그렇죠. 그 이제 V는 올바른 자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도 혹시 저거 두 개는 어떤 게 의자를 조금 더 뒤로 제낀 건가요? 그 목허리를 네. 반듯하게 세워서 바른 자세로 또 운전을 하셔야 되고 네. 또 장거리 운전 3시간, 4시간 같은 엑셀 브레이크 밟으시면은 네. 이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강이 통증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할 때도 똑바른 자세로 조금 해주고 운전하다가도 스트레칭하는 건 또 기본입니다. 중간중간에 쉬어주시고. 이야,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다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바로 네. 이제 또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때도 제가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럴 때도 약간 조금 몸을 살짝 펴서 자는 게 좋은 겁니까? 환측, 아프신 부위가 딱딱한 맨바닥이라든지 그 부위에 눌리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으세요. 맞아요.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계속 자극을 주고 하시면은 딱쟁이 앉으려고 하는데 뛰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흉이 또 질 수 있으니 정말 위험하죠. 보이진 않지만 네. 염증 반응,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 특정 위험군이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래 서서 일하시는, 쪼그려 앉아서 뭐 밭일 하시거나 농사일 하시거나 네. 뭐 식당 일 하시는 분들도 참 진료실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신체 활동이 많으신 직업군들에서 종아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내원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 진단에 따른 치료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질환군에 따라서 당연히 네. 치료도 달라지겠는데요. 단순 근육통으로 진단이 된다고 한다면 초기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 단계별로 체외 충격파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라든지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소염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세 하지 정맥류 진단을 해서 투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면은 최초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서 네. 초기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시면은 통증을 유발하는 그 미세한 하지 혈관을 찾아내서 거기에 주사 치료로 경화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혈관을 막아서 아예 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는 치료죠. 예. 그리고 척추로 인한 방사통은 MRI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필요하면 신경 주사 치료라든지 경중에 따라서는 허리 시술이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끝난다면 제일 그래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근골격계에 이상을 주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한 가지 동작을 해서일까요? 그렇죠. 보통은 어떤 체중이 실리는 반복적인 동작이라든지 네. 과도한 운동 범위의 동작을 통해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보통 골부착병증이라 그래서 그림통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통증이 유발되는 부위가 그렇게 근육이 힘줄에서 뼈에 붙는 자리에 잘 생기거든요. 네. 이런 조립식 탁자 같은 경우도 이런 데 아무리 쳐도 이런 데는 안 부러져요. 이런 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힘을 가해도 약한 접합 부위가 부러지는 것처럼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중이 실리고 힘이 가해지면은 네. 약한 접합 부위에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이 골부착병증입니다. 대부분은 골부착병증으로 이러한 종아리 통증,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정강이 근막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걷는 거는 무조건 하게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기가 쉽긴 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근육, 인대, 힘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약해지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하시는 일이나 생활 습관, 운동량은 20대 때 그대로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안 아프실 수가 없죠. 정말 이런 이제 그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아리 외에도 발바닥 통증이나 아니면 정강이 통증은 혹시나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족저근막염, 발바닥 근막염 앓고 제가 계시잖아요. 알고 있는 그렇죠. 이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발바닥 뒤꿈치뼈, 종골뼈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어디든지 아프실 수가 있어요.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 개념으로 골부착 병증의 개념으로 약한 힘줄 자리에 보행의 양태에 따라서 네. 염증 반응이 생기신 거거든요.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 거기에 상처 난데 네. 쉬지 못하시고 계속 걸으시고 오래 서서 뭐 하시고 하시니까 이게 상처 아물려고 하면은 또 거기에 그쵸. 하고 그럼 1, 2주면 좋아질 거 짓물라고 굶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탁 잡는 게 제일 그렇죠. 베스트인데 불 꺼지려고 하면 기름 붓고 기름 붓고 아이고. 하시는 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족저근막염이 옆에 이제 네. 말씀드린 대로 중족골통이라 그래서 네. 앞쪽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부채꼴 모양으로 발가락 끝까지 있잖아요. 예. 중족골은 앞꿈치입니다. 그래서 앞꿈치에 그 엄지발가락 옆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도 그건 족저근막염이라 무지해반증이라 그건 그래서 무지해반증. 그럼 발가락의 변형. 그럼 전 잘못 얘기했습니다.
무지 예반증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딱 안 좋으신 거 하고 오셨어요. 뾰족 구두 뭐죠? 신고 오셨잖아요. 이런 구두 신으시는 게 예. 무지해반증으로 인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폭넓은 운동화, 편한 신발 신으시라는 걸 최초 치료로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 밑에 또 이제 사진이 2개가 있습니다. 네네. 이 아킬레스 건염은 또 어떤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종아리 후면 쪽에 있는 네. 비복근이라든지 가자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네. 힘줄이 돼서 뼈에 붙는 자리에 골부착병증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특히 첫발 뛸 때 아프시고 네. 또 옆에 있는 정강이 근막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와 뼈까지의 사이가 가장 거리가 짧은 부위가 이 정강이 뼈거든요. 예. 그만큼 근육인데 힘줄들의 작은 외상 외력에 의해서도 쉽게 염증 반응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약간 뼈와 살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자주 올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과도한 스포츠 활동하시면은 정강이 근막염으로 고생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관절과 근육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실천 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라이스, 라이스. 네, R-I-C-E. 이게 라이트. 네. 좋은 질문이에요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예방 라이스.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급성 통증이 있으실 때 R, 레스트, 레스트. I, 아이싱, 아이싱. 냉찜질, 네. C, 컴프레션, 컴프레션. 압박. 압박. 그리고 E는 엘리베이션입니다. 그건 어떤 거죠? 다리 아프신 부위를 심장 높이와 높게 이렇게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누워서 쉬실 수 있을 때 네. 심장 높이보다 높게 베개 한두 개 쌓아놓고 발부터 무릎까지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은 붓기가 빨리 가라앉고 통증이 쉽게 더 완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R-I-C-E. 라이스. 그렇죠. 붓기 열감 있을 땐 냉찜질. 냉찜질. 그렇죠. 근데 그런 증상이 붓기 없다. 열감이 없을 때는 오히려 온찜질. 따뜻한 온찜질도 괜찮고요. 근데 냉찜질, 압박, 붕대, 다리 거상 다 까먹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휴식입니다. 아플 때는 휴식을 주셔야 돼요. 그걸 못 하셔서 진료실에 반 이상의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저도입니다. 발이 그렇게 아픈데 지금 또 하이힐을 신고 있는 제 자신이 지금에서야 후회가 되네요. 왜냐하면 사람은 3초 만에 또 까먹는다고 또 다음 주에 또 이거 신고 올 수도 있긴 하는데 네. 다음 주에 정신 차리고 이제 운동화를 신고 제 족저근막염 이 발을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지해반증. 네, 무지해반증이죠? 네. 또 잘못 얘기했네요. 이래서 사람은 까먹는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아리 아래 찾아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유인선 선생님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자신에게 사랑하고 더 아껴주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이었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